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해 라디오의 예끼. 예, 라디오의 헤이입니다. 예, 자, 몇 월이죠? 3월. 3월 마치입니다. 마치 봄바람이 불러오는 듯한. 어떻게 아직까지 올해가 아직 느리게 흐르고 있나요? 여전히 제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너무 느리게 느리게 가는 것 흐른다면 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빨라져서 제 속도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3월이 되니 봄 내음도 나고 날씨도 따뜻한 것이 잠도 노곤노곤. 그러겠죠? 그래서 3월부터 원래 본격적인 올해 시작이라는데 그렇죠. 원래 새 학기도 3월에 시작되고 또 1, 2월에 뭐 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랬는데 어떤가요? 비슷한 느낌인가요? 사실 지금 녹화하는 지금 아직 2월이라 이렇게 고백한다. 아직은 조금. 근데 3월 땅 지나면 뭔가 다를 것 같긴 해요. 역시 3월에는 확실히 뭐 시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빨리 3월이 됐으면.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요. 왜 응. 어쩌다가 3월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시작하는 달이 됐을까요? 1월, 2월 이런 것도 앞에 분명히 다른 달이 있는데 왜 3월부터 항상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걸까? 봄이라서? 궁금하다. 겨울에는 뭔가 좀 활동하기가 주춤하게 되는 활동성이 좀 낮은 계절이니까 겨울을 푹 쉬고 농번기가 3월부터 시작이 하지 않나요? 거기에 맞춰진 것들이 아닐까. 그럼 우리 사회의 아직 사이클은 농경 사회에 맞춰져 있는 거군요. 그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것 그것에 맞춰진 게 아닐까 근데 싶습니다. 확실히 이 실제 변화 속도랑 우리의 뭐랄까 그런 제도나 인식의 변화 속도 이런 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는 지금 막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막상 보면 우리의 삶이 막 그렇게 엄청 빨리 변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초에 그 트렌드를 한 10년치를 싹 훑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게 10년 전에 그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10년 전에 3D 프린터가 활성화되면 우리 제조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언급들이 엄청 많았었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그 산업은 3D 프린터가 막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뭐 집도 짓는다라고 하지만 이게 막 상용화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고 막 그런 것처럼 그때 같이 요 모임을 했던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 이제 막 챗GPT나 그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엄청 다들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담론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확실히 이렇게 뭐 항상 트렌드에 관련된 그 서적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해마다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서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기서 봤을 때는 진짜 되게 우리랑 아직 연계되지 않았다고 되게 낯선 그런 개념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한 또 몇 년 있다가 약간 이렇게 유명해지고 지금처럼 챗 GPT처럼 유명해지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또 현실에서 체감은 그렇게 또 크진 않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막 체감하기 전에 다른 걸로 바뀌고 막 이러지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뭐 거기 안에서 이제 사양되는 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효과가 없는 것들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도 이런 변화들이 뭐 순식간에 일어나진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한테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세상 변해가는 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제는 사회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가고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벅찰 맞아요. 수도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도태된다. 맞아. 근데 이 도태된다는 거에 뉘앙스가 사람을 되게 조급하지 하게 만들지 않나요? 너무요. 그쵸. 너무 이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 지금. 사실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쳇바퀴를 이미 타버린 거죠. 내가 여기 이 쳇바퀴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여기 말려 돌아가는 맞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좀 자신의 속도를 지켜서 가라고 하는데 되게 날카로운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지키기에는 뭐 이렇게 돛대됐다는 말도 사실 우리를 좀 찌르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넌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약간 칙칙질하는 말이고 맞아. 내가 느끼기에도 좀 더 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말이 많은 데에 비해서 우리 그 속도를 지키면서 가기에는 이런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찌르는 말들이 참 많다.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또 이런 변화에 되게 민감한 한국이 또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빠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네요. 갑자기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서론은 길어야 제맛이죠. 맞아요. 오늘의 주제 짜잔. 명백히 해로운 당신의 습관은 무엇이고 그 습관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자기 반성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반성의 시간. 근데 반성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늘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맞아요. 평소에는 또 그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나를 돌아볼 시간은커녕 맞아요. 뭐 하고 자기 바쁘고 뭐 쫓아가느라 바쁘죠. 그쵸.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해 본 적은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했던 기억이 나요. 해로운 습관이라는 게 좀 새롭다고 생각했고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습관과 대가. 좋습니다. 어떻게 요새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일단 늘 얘기하는 거는 손톱 물어뜯는 거. 버릇과 습관의 차이가 뭐죠? 갑자기 질문의 시간. 그런데 그 손톱 물어뜯는 그 버릇이라고 하면 습관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손톱이 점점 짧아져서 캔 뚜껑을 딸 수 없는 대가를 지금 치르고 아프지. 있습니다. 네, 지금 늘 너무 아파가지고 손이 아파가지고 그거를 견디면서도 계속 물어뜯고 있어요. 제가 방금 찾아봤거든요. 네네.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래요. 그리고 버릇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비슷한 말이지 않을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계속 얘기하시죠. 약간 근데 습관은 이것으로 아닌가?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 그리고 요즘은 좀 늘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좀 잘 만들지 못해서 습관이 없는 좀 루틴이 무너진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명백히 해로운 습관. 요즘 뭐가 있을까? 요즘 다시 0에서 시작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손톱 물어뜯는 그거 물어뜯기 이거가 제일 지금 딱 떠올랐어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네네. 손톱 물어뜯는 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죠? 그 캔 뚜껑을 따지 못한. 그게 바로 네, 그런 대가였군요. 대가 그리고 늘 이렇게
손끝이 아파요. 아파요. 아픈데도 계속 아픔을. 물어뜯어요. 아픈데도 조금 잘하면 그걸 물어뜯고 있어요. 이게 아직 그래서 고치기 ing 중이군요. 평생 고치지 못하겠다라고 아. 약간 약간 벌써 살짝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는 생각해봤는데 저는 늦게 자기, 늦게 자는 거. 이게 모든 안 좋은 대가의 근원이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계신 건 뭐예요? 늦게 자는 대가는 걸로. 당연히 건강 아닐까요? 아, 건강 아닐까요?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이게 딱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정도로 이제 건강 사이클이 좋지 않다는 게 막 느껴지세요?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그거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듣기는 했고, 그러니까 늦게 자는 거 플러스 적게 자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적게 자는 것도. 그러니까 대가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막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늦게 자면 당연히 늦게 일어나겠죠. 그쵸. 아무리 적게 자도 늦게 일어나는 거죠. 네네.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은 늘 6시에서 7시지만 항상 이제 늦죠. 네. 그러면 한번 늦으면은 또 마음가짐이 약간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해,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이때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못 일어났을까? 그리고 뭔가 일정이 짝짝짝 있었는데 맞아요. 그 앞에 것들이 포기되던가 아니면 밀리던가. 맞아요. 딜레이 되죠. 그러면은 또 이제 하루에 그거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늦게 자면은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어쨌든 대가고. 네네네. 이렇게 이런 나의 감정들. 즐겁지 못한 감정으로 시작하는 하루.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대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강이라는 게 이 잠으로 인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되게 연구 결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적게 자면은 막 수명도 줄고. 맞아요. 지금은 값을 치르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치를 것이라는 게 너무 명백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런 게 올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꽂혀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집중력을 잃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잠이 부족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수면이 부족해서. 우리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그런 말 하시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막 그런 말이 있대요. 그 5시간 자면은 사당오락? 맞아요. 그거. 그래서 뭐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은 붙는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대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해라.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 자체에서도 수면에 대한 그런 거를 터시했어요. 맞아요. 그런 걸 좀 경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우리의 이 수면이 줄어드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의 그런 작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뭐 만약에 단적으로 다이어트를 얘기를 해도 이것도 되게 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식욕 호르몬?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잠에서 시작하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 있을까?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 이제 고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해봤겠죠. 뭐 이렇게 일찍 자려고 한다. 그래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또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일찍 잤는데 늦게 일어나면 또 손해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잠깐을 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뭐 당연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이 밤만이 온전하게 내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 맞아요. 이 다른 밤을 시간은 보낼 수 다 어디에다가 뺏기는 시간인데 맞아, 이 맞아.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죽하면은 그런 말 있겠어요. 그 인생은 자고 싶지 않은 밤과 깨고 싶지 않은 아침의 연속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공감가지 않아요? 너무 와닿는데요. 너무 와닿아요. 이렇게 약간 한 번씩 폐보를 찌르는 말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해로운 습관, 명백히 해롭다 하면은 잠을 잠. 늦게 자는 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되게 잠을 늦게 자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되게 일찍 자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네. 생각해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운동해서 몸을 피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골아떨어지게 약간 만들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을 잔다는 거 자체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좀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좀 자유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게 되면서 차라리 자자. 이럴 거면 차라리 자자라는 마음들이 좀 들면서 잠자는 걸 좋아하면서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너무 많이 자는 느낌? 몇 시간 정도 자세요, 하루에? 근데 많이 잔다고 했는데 7시간, 8시간?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는 거네요. 7시간, 8시간 정도는 자줘야 또 다음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때 이 잠을 늦게 자다가 잠을 악착같이 잤던 게 그때 승무원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예 자고 싶어도 못 자는 환경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잘 수 있을 때 자자? 약간 이게 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고민인 게 그 잠을 일찍 자고 싶어. 일찍 자고 싶은데 약간 그래서 막 이렇게 불을 끄고 막 환경을 조성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럼 또 잠이 안 와. 근데 또 이런 불면에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잔다. 약간 이것도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억지로 안 자면은 또 잠이 안 오고. 약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딜레마. 그게 너무 좀 약간 고민이에요. 잠이 왜 안 올까? 그러고서 이제 잠아 어서 늦게 잠이 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억지로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래 전자기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이제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긴.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띄워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일부러 충전을 다른 방 가서 해라. 근데 그러면 그 방 가서 잔다고 하더라고. 핸드폰 있는 것이 곧 나의 위치.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요새는 진짜 분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우리 막 핸드폰의 노예, 충전의 노예, 막 약간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없으면은 뭔가 이게 어쨌든 뭐 전자기기라고 했지만 뭐 제일 크게는 휴대폰이겠죠.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참 이거를 멀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빠니버틀님이었나? 그 분도 요새도 해외여행 갈 때는 무조건 휴대폰을 사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에 그런 정보들이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이게 모든 거에 대용을 하니까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대용이고 모든 거에 대용이 되니까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음. 상황이니까 뭐 만약에 뭐 회사에서 일할 때도 되게 인터넷이 끊기면은 모든 게 마비되더라고요. 맞아요. 전산망 끊어졌다 그러면 맞아요.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모든 거를 이런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없이는 뭔가를 다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아, 근데 15년 전만 해도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때는 막 음. 핸드폰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 이렇게까지 중독되고 이게 이렇게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15년이면 이렇게 보면 되게 짧은데. 맞아요. 이게 중독이 된다는 게 되게 서서히 하나씩 이게 차지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번에 이 기술이 딱 왔으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너무 막 급진적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막 하나씩 막 뭐 지도 하나, 뭐 카카오 메신저 하나, 뭐 하나 은행 이렇게 하나, 하니까 뭐 하나. 이게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이런 통신도 마찬가지겠죠. 통신도 뭐 이런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점점 이게 전산화가 되면서 이게 끊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진짜요. 근데 이게 지금이야 막 우리가 계속 빠른 복구를 하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그쵸. 오면 우리는 얼마나 되게 패닉에 빠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그런 재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재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이든 이런 재난에서 이런 통신망에 관련된 재난은 되게 머릿속으로 많이 그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끔찍한 재난이 될 수 있을 것 같달까? 너무 많은 것들을 어느 하나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게 대체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잃으면 되게 큰 재난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막 백업 서버를 만들고 막 뭐 하고 막 이러나 봐요. 2중, 3중으로 만들고. 근데 잘 안 하잖아. 그쵸. 그쵸.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잠에서 지금 그 통신 패닉까지 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초연결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최근에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되게 근데 어느 때보다 우리가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개인의 부재를 더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만약에 이렇게 뭐 SNS 같은 거를 하게 돼도 네네. 어느 때보다 서로의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많은 인풋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업로드를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하지 않아지는 것 같달까? 궁금하지 않아진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부재가 생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피드를 넘기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뭐랄까 피드 안 올라왔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게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찾지 않아도 나한테 주어지니까 맞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그런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지 유혹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 뭐 플러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뭐 매일매일 연락하다가 어느 날 하루 연락을 끊었어. 약간 이런 것도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느 날 하루에 연락 끊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서 넘어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그런 조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스스로 부재를 만든다고 해도 진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걸 못 느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지나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런 생각이 좀 요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무한 스크롤
그거를 개발한 이후로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한 스크롤이 우리의 스크린 타임을 진짜 엄청 혁신적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의 시간을 뺏기고 그러면서 또 어쨌든 집중력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한테도 오히려 더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알면서 우리는 왜 어쩌지 못하는가. 그러네요. 그게 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생각하게 되네요, 진짜. 맞아.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생각할 시간이 진짜 많이 없어지고. 맞아요.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달까? 맞아요. 예전에는 뭐 어떤 행위와 행위 사이에 이렇게 뜨는 시간이 있으면 이게 다 생각으로 채워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사건과 사건 사이에 틈이 없으니까 맞아. 사건이 막 이렇게 겹쳐져서 몰아치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 콘텐츠로 채워져 있죠. 저희 그 틈은. 진짜 도파민 중독, 도파민 과다 방출. 진짜 그래서 일부러 이런 틈 여유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핸드폰을 몇 분 정도는 안 사용하고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약간 그런 방편이 필요한 것 같달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핸드폰을 그렇게 블락시키는 어플을 샀어요. 어플까지 사셨군요. 네, 어플을 샀는데 이거 업데이트 안 하고 안 쓰고 있잖아요. 충격. 이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의 컨트롤을 기계에게 맡겨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뭐 맞아요. 하나가 실패했더라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향해 찾아서 떠나면 되죠. 그러니까 막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쵸. 내가 이거를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걸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맞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맞아요. 요즘에는 어떤 거가 제일 도파민을 뿜뿜하게 하나요? 궁금하네요. 요즘은 그냥 저는 그냥 인터넷 막 유머 사이트라던가 그런 막 커뮤니티 막 이런 데서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하면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보고 또 새로 고침 막 약간 이런 식. 네. 막 다음이라는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했다가 네이트라는 사이트 가가지고 새로 고침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요. 되게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하네요. 그런가요? 네. 그 약간 유머 페이지를 그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도 막 들어갔다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요즘도 뭐 있는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그것이 저의 도파민 그 최고였어요. 새로 고침하면 늘 바뀌잖아요. 그 지금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새로 고침의 노예라는 걸 알아가지고 인스타를 그래서 더더욱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이제 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바꿨군요.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뭐 재밌는 거 많고 그리고 막 뭐 누구 뭐 괜찮은 블로그 막 이런 거 보면 거기도 막 다 챙겨보고 막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도 끄는 거 이것도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웹툰도 엄청났었거든요. 제 도파민도 그러니까 매일 12시가 되면 열댓 개의 새로운 작품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죠. 맞아요. 웹툰 볼 때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웹툰을 안 보니까 좀 수월하게 자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